자, 좋습니다. 알포인트.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제가 약간 책을 엄청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죄송한데 내용은 없고 책밖에 없어. 그래도 되죠? 네네, 책 얘기해 주세요. 노르딕 누아르라고 아세요? 노르딕 누아르? 뭐 노르웨이 지방의 누아르니까 저기 검은색 아닙니까? 검은색? 아니 이게 브랑이 덴마크, 스웨덴, 네. 노르웨이 쪽이 스릴러? 스릴러 이런 걸 꽉 잡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셜록 홈즈 이런 거 나왔잖아요. 루팽. 이제는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거는 다 이쪽이 다 잡고 있어. 그래서 이쪽이 얼마 전에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밀레니엄 시리즈가 있어요. 네네네. 여자를 위한 남자들 이런 거 이게 1억 부가 판매됐어요. 1억 부요? 1억 부.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와, 처음 듣는데. 1억 네. 부. 처음 듣는다고요? 네, 저도 밀레니엄. 팔고 싶다. 그래서 네. 근데 이게 2012년, 13년이고 그 전에 스노우맨이라고 2007년에 이거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영화는 보지 마세요. 영화는 완전 말아먹었어. 영화는 저도 일부러 찾아봤는데 영화는 보지 마시고 소설은 정말 잡으면 그 자리에서 다 읽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그냥 생각이 났어요. 멋있더라고. 그래서 해리 훌렛 시리즈 12권 중에 지금 13권인데 그 7번째 거고요. 시간 나시면 그 출판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보시고 네네. 근데 사실은 노르딕 스릴러의 초반에 이끈 거는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이라는 소설이에요. 아까 보시면 요네스 배,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 직업이 보면 노르웨이 가수 경제학자예요. 네네. 소설가, 기자, 방송인. 이분은 덴마크인데 소설가, 선원, 발레, 무용수, 배우예요. 여기는 잡이 엄청 많아. 이걸 다 하다가 소설을 쓰고 그래서 이렇게 1992년에 이 소설이 나왔는데 저희가 읽은 거는 2010년 정도인가? 그때 나왔어요. 그때 한국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거 나오면서 같이 나왔어요. 근데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거 읽어보신 줄 알겠지만 스밀라가 이누이트 혼혈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면 뭔가 특이한 감각이 있어. 눈을 보면 아 이게 아닌데 사람이 걸어간 자국이 아닌데 뭐 이런 걸 알아.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니 사실 애가 지붕에서 떨어졌지. 얘가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얘가 떨어진 게 아니고 누가 죽인 것 같아요. 라고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진행되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모두가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우리 일카님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나락 감지 능력이 뛰어나고 나락이라니요. 아 이거 나락할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나락이라니. 정색하면서 막 입을 틀어 막잖아요. 그런 게 있고 사실 문학 작품에는 다 이런 게 나와요. 보면 각자 사람마다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한 감각들이 있다고. 이 레인맨 이거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분은 이제 요 서번트 증후군이 있어서 형을 데려다가 도박장에 데려다 카드 카운팅을 시켜요. 그리고 파트마의 성모 요거 보셨어요? 겟 베커스 만화? 걘 뭐요? 겟 베커스 타란데라고. 아니요. 이거 처음 보는 안 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된 건가? 하여튼 이 영화 보면은 깨달음의 사토리노 후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얘는 1초 후, 2초 후, 3초 후, 4초 후, 5초 후를 알 수 있어. 미리 예상해. 그래서 싸울 때 그걸로 잘 피하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 2007년에 이제 제가 업계에 처음 들어와서 나도 이 5초 후만 알면 진짜 떼돈을 벌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생각했고요. 베네제스릿은 얼마 전에 그 듄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학 작품에 나온 거 말고도 우리도 각각 어떤 특별한 그런 감각이 뛰어나게 발달돼 있어요. 보면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신나서 어디 동창회 간다고 할 때 느껴지는 거. 그리고 남자들 이제 술 먹으러 갈 때 부인들은 금방 알죠? 바로 알고. 애기들, 또 애 키워보시면은 애가 뭔가 거짓말 하는 거 바로 보여요. 나도 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 추천은 오늘 맥락이 별로 없어요. 오늘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말라고. 되게 좋아하는 문구인데 니체가 심연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심연도 너를 들여다본다. 우리가 좀 가끔 가을 되고 그래서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깨달을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오해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마시고 이게 팔란티어예요. 팔란티어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팔란티어 저도 보고 있었는데 수정구 저거 미래를 예측한다는 저거잖아요. 반지 전쟁에서 나오는 네. 어쨌든 거기 그리고 하지만 이제 주식 얘기 해야죠. 그 시장 얘기 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도 해결 못하는 게 사실 진짜 많아요.
모두가 다 여러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지만 부채, 국제금융연구소에서 이번에 발표한 건데 1분기에 글로벌 부채가 42경 원이에요. 42경 원. 이게 부채 보시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2015년 이후로. 사실은 이 뒤로 2000년 이후로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부채가 계속 늘어나. 이상하잖아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성장하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은 적이 없어요. GDP 대비 비율은 좀 내려가긴 해. 하지만 계속해서 부채를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슈칼드에 나왔죠. 빈부격차.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빈부격차는 계속 커져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국 정부 부채는 어디까지 늘어날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솔루션이 있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계속 버텨. 어떻게 버티냐면 그 피터팬, 오늘 좀 맥락이 없어요. 피터팬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피터팬이라는 소설은 사실 1904년에 연극으로 시작된 거예요. 제임스 매튜 벨이라고 이제 써 붙은 거 보면은 그 귀족이죠. 이분이 자라지 않는 소년이라는 연극을 해요. 이 연극이 지금도 하는데 처음에 팅커벨이 죽어요. 왜냐하면 요정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울었을 때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가서 그 1000개가 요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정이 되고 나서 요정을 안 믿기 시작하면 요정이 죽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터팬이 처음에 나와서 팅커벨을 막 죽어가는 팅커벨한테 관객들한테 여러분 요정을 믿어요? 믿으면 박수 쳐주세요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팅커벨이 깨어나서 그때 연극이 쭉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그게 페이퍼머니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 어떤 이제 사람이 물어봐요. 연극하는 그 배우한테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치면 어떻게 돼요? 박수를 쳐야 팅커벨이 살아나고 연극이 진행되는데 박수를 안 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배우가 그럽니다.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야 팅커벨이 살아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박수를 칩니다. 앞에 얘기하고 무슨 관계였어요? 박수를 치면 살아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동안 금융위기가 엄청 아까 보시지만 부채도 많이 나고 부채가 많으면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네네. 위기가 날 때마다 실제로는 이런 부양책들을 내요. 이번에 중국이 토요일에 부양책을 낸 것처럼 네. 부양책을 내지만 사실은 그 부양책이 정말로 워킹할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척하고 박수를 치는 거죠. 오, 좋아. 그럴 것 같아. 두려움을 떨지 말고 살까? 그만 도망가고 빚내서 좀 살까? 네네. 그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 부양책 하자 뭐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부양책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부양책에 호응이 있어야 돼. 네. 그런데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죠. 그거를 잘하는 애들은 미국 애들, 영국 애들이야. 네. 못하는 애들은 중국 애들이야. 박수를 안 쳐준다. 부양책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야. 부양책을 어쨌든 내가 내놔. 그럼 중국이 안 오르는 거는 중국인들이 잘 몰라서 박수를 안 쳐줘서 안 오른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뭘 내놨어야 박수를 치지. 아니 우리도 뭔가를 내놨어. 내놓으면 어. 그냥 시니컬하게 그게 되겠어? 네가 먼저 하든가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사실은 얘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뭐 디테일하긴 해요. 네. 뭔가 여기 보면 이때 코로나 때 나온 건데 보면 네네. 얘들 다 숫자가 나오죠. 네. 중국은 숫자가 없어요. 네. 딸랑 3%밖에 없어. 네. 한국 그때 찾아보잖아요. 한국도 숫자가 없어요. 네. 뭐에다가 얼마를 줄지 약간 서양하고 동양의 사고방식 차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서양은 위기가 생기면 뭘 해. 뭘 한다고 해. 네. 그러면 시장은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해. 어차피 내가 안 믿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야. 연극이 끝나. 박수 안 치면. 연극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시장은. 쇼 머스트 고 온. 오랜 경험상. 그게 우리가 서양이라고 부르는 영미권 시장이 왜 잘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박수를 안 쳐서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박수를 쳐달라고 피터팬이 말도 못하고 왜냐면 사실은 연극이라는 것도 잘 몰라. 슈카월드가 뭐만 하면은 박수를 안 쳐요. 박수를. 그 뭐 자꾸 그 뭐 문제가 있고 저놈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저놈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 요즘에 하도 그거 달려갖고. 욕은 하잖아요. 욕은 하면 돼. 뭐 반응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왜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경험 히스토리가 짧은 데가 왜 문제냐면 박수를 안 쳐. 그러니까 누가 팡 치면 같이 호응을 해서 우선 올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씨 이거 되겠어? 뭐 이러고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꼬투리 잡고 태클 거고 뭐 그런단 말씀이시죠?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금융시장이 2000년 이후로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1990년도만 해도 막 대차대조표 따지고 부채가 너무 많은데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의회도 부채가 많다고 잘 안 그래. 부채 써서 부양할게요. 그러면 뭐 좀 불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지금? 그러다 한번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무한대로 부채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양적 이게 도양적인 거예요? 안 되는데 보세요. 합리적인 거 아니고? 동양, 중동, 인도 네. 이런 데는 뭔가 그냥 대충 넘어가질 않아. 대충 넘어가야 남의 돈 쓴다는데 대충 넘어가면 어떡해요? 자,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시장에 이런 큰 수익률 차이가 난다고요. 위기 우리만 겪었어요? 중국만 위기 있었어? 한국만 위기 있었어? 아니요, 똑같이 겪었어. 근데 얘들은 이렇게 올라갔고 이게 약간 허상일지라도 어쨌든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야, 제가 생각하는. 그런데 사실 양쪽 하나 하자. 응? 박수! 그러니까 양쪽 하나 합니다. 그러면 양쪽 하나 그냥 합니다. 우선 반응을 해. 오, 따라가. 근데 안 했는데 어쨌든 돈은 어디? 몰라 박수! 어쨌든 가격은 올랐네. 이러면 경영권이랑 똑같은 거야. 경영권 내가 털러 들어간다. 근데 못 털었죠. 어쨌든 가격이 올랐잖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게 영미권 너무 시장. 자본주의 아닙니까? 올랐으니까 됐다고? 자본주의가 왜 어때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더 복잡해. 지금은 그게 부양책이 될 거라고 믿지도 않아요. 우리가 연금 개혁을 믿지 않는 것처럼 이 부채로 이걸 틀어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마치 무신론자 앞에 나타난 악마 같은 거야. 무신론자의 신념 체계에서는 악마가 존재하면 안 돼. 그런데 악마가 있어. 그래? 악마가 있어. 그래? 무신론자가 되게 당황스럽죠? 있으면 안 되는데? 신은 없는데? 악마도 당황스러워. 왜냐면 얘가 날 믿어야 내가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데 저기 무신론자네? 둘이 뻘쭘하게 서 있죠. 그래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신론자도 악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무신론자가 악마가 진짜 막 나한테 위해를 가해.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네. 악마도 얘가 계속 안 믿으면 내가 계속 약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무신론자는 그냥 성호를 그어요. 네. 그러면 악마는 이제 가면 되잖아. 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념을 서로 지키다가는 없어진다고 둘 다. 서로 그냥 이해를 해준다, 그냥 그렇다고. 그때를 넘겨야 되는 거지. 네.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 우리도 그냥 무대뽀 돈 찍고 뭐 이렇게 부채부 늘리고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성호 긋고 이렇게 하면 지나가자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 다닐 때 짜증 나잖아요. 네. 이 새끼 한 대 찍고 나가고 싶잖아. 네. 하지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네 하고 가죠. 네. 굳이 얘를 그런 걸로 비슷한 지어야겠습니까? 그게 비슷한 왜 거야. 굳이 얘를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한 대 치고 싶다라는 그 얘를 드는 그 저희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내가 동양 사람이어서 그런가? 내가 누군가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한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이거예요. 나는 유물론자야. 경제는 실제가 있는 거야. 금융은 헛개비야. 네. 돈은 그냥 파생일 뿐이야. 그런데 시장 심리력이 엄청 중요한다네. 네. 시장 심리를 내가 케어 못해서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네. 네. 그러면 중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금융이 실물을 좌우한다고? 나는 유물론자인데? 네. 유물론자의 나라에서?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달은 거죠. 야, 그냥 조용히 성호를 긋자. 지금은 넘겨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가 생각한 이번 급속도로 중국이 턴을 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유물론자지만 금융도 뭐 중요할 수 있으니까 서로 그냥 성호 긋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망할 순 없잖아. 좋은 게 이러면서. 좋은 거니까 좋은 길로 가자. 이번 금융위기를 넘어가고. 네. 그래서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중국 기껏 해봐야 1980년대 그 개방했잖아요.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 20년밖에 안 되고 자본주의 경험이 한 4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직은 어색한 거죠. 내가 또 명색이 공산당인데 이거를 돈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좀 쪽팔린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어색해요. 재정부장 정도 나오고. 그런데 중국은 인민을 선동해서 된 나라예요. 네. 인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파도처럼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얼마나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걸 알아. 인민을 선동해서 된 나라라고요? 중국이. 맞잖아요. 공산당. 이게 뭐 선동했다고 표현합니까? 나라를 건국한 걸? 인민과 함께 만들었다고 그래, 함께 치죠. 만들어지. 그러니까 네네. 중국은 아무리 공산당이 중요해도 공산당의 주인은 인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인민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시께서도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아. 음. 제 생각은
중국은 점점 적응해 갈 거예요. 음. 완화나 시장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시장도 점점 적응해 갈 거예요. 금융이나 자본시장에 이제 점점 적응해 간다. 유물론자지만.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막 꼬라박는 건 좀 막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문제는 이형이야. 음. 문제는 일론 머스크 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형이야. 왜요? 지금 이형이 막닥뜨린 건 네. 악마나 뭐 이런 허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형은 지금 화성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박수를 쳐줘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연극이 계속 돼야 되니까 박수를 쳐줘라고 네. 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화성에 왜 가야 되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화성에 가야 되니까 당신이 그 증자하면 줘야 돼? 당신 주식을 사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죠. 잠깐만. 제일 큰 문제 머스크 이런 거 쓰면은 요거 이게 짤로 마치죠? 제가 한 것처럼 얘기가 누구 짤 퍼다나 여기다 쓰지 마. 그럼 내가 한 것처럼 또 이거 짤 해갖고 하지. 내가 한 얘기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머스크 형이 조금 고민이 있으시구나. 자막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고민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러고 계시나? 고민이 많아서? 어. 로보택시도 못 만들었는데 여기 가서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스페이스X 그 제대로 떨어졌잖아요. 스페이스X 떨어졌단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서 로보택시 왜 못 만들어? 그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로보택시가 더 어려운 게 자율주행이 쉬운 줄 알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해보니까 돈만 많이 들고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은 네.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문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시면 네. 데이터 별로 거의 없잖아요. 네. 다 제 뇌피셜이고 네, 네. 제가 막 책 엄청 많이 다 앞에 보시면 책 엄청 많죠. 네, 네. 책 시간 나시면 보세요. 재밌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 제 생각엔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우리 사장님이 아니고 이 양반이 지금 맞닥뜨린 건 쪼따만한 악마나 이렇게 당황한 악마가 아니고 얘야. 뭐야 이건? 얘야. 크툴루는 뭡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데 러브크래프트라고 네. 약간 공포 소설 주로 오늘 문학 시간이니까 쿠툰 알아요? 쿠툰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그쪽 괴물. 게임에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굉장히 어렵고 좀 어두워. 네. 그래서 애들은 읽지 마요. 애들은 읽지 말고 크툴루는 영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존재야. 네. 그러니까 악마처럼 성우를 긋는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머스크 형이 직면하고 있는 건 사람들의 실체적인 불신이야. 로보택시부터 로보택시가 너무 결정적이었어. 힙함이 사라졌어.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 머스크가?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슈카월드에서 한 40분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비전은 너무 좋은데 요번 발표는 조금 아쉬웠다.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앞으로 테슬라는 이제 그 로보택시를 포함해서 그런 뭐 자율주행, FSD 뭐 그런 뭐 또 옵티머스 로봇 밝은 미래가 있는데 요번에 조금 더 준비를 좀 잘 해오셨으면 특히 아래 직원들이 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요런 아쉬움 약간 디테일의 아쉬움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야. 문학적인 내 생각. 얼굴이 좀 어두워지고 있지만 네. 그래서 누가 이길까? 저도 이거 봤어요. 그날 일요일에 봤어. 멋있더라고. 쭉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로보택시를 다시 봤죠. 요거는 잡는데 왜 로보택시는 못할까? 그래서 제가 크툴루라고 상징하는 알레고리죠. 이거 메타포예요. 네. 상징하는 머스크의 지금 실체적인 위협과 요게 상쇄할 수 있죠. 요게 상쇄할 수 있어.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날려보낼 게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까? 한 달에 하나씩 왜 만들까? 그런 생각. 혹시 이거 날리나? 폭탄 만들어서? 아니요. 어딘가로? 저거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달에 화성 갈 가는 때도 그 달 뭐 위에 뭐 기지 세운다, 뭐 달 뭐 인공위성 뭐 커다란 거 세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지 세울 때도 저거 지금 사용하기로 되고 사용할 그 건수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적어도 저는 얼마 전까지 머스크의 신념을 추종하는 또는 따르는 분들이 많아서 쫓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에 크툴루가 떠올랐어요. 저거는 사기인 것 같다. 에? 나는 뭐가 사기야? 뭐가? 네? 뭐가? 화성 가는 거? 여러 가지가. 에이 실체가 있지.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에서 세계 랭킹 1등이고 지금 저 눈에 보이듯이 저 뭡니까 로켓도 이렇게 내려오고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사장님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내 욕할 거라서. 아니 엄연히 실체가 있지. 다만 자꾸 그 기간을 못 지키니까 그렇지. 기간이 25년 뭐 26년 요 정도 될 거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비난을 하는 삼성전자도 거지. HBM 한다고 계속 못 맞추잖아요.
그것도 조금 늦춰지는 거지. 그것도 조금 늦춰지는 거. 그렇다고 HBM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예 안 하고 택도 없는데 하는 거를 우리는 사기라 그러지.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HBM을 안 하는 건 아니면 주가는 빠지잖아요. 그건 이제 빠지고 싶어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되면은 예를 들면 뭐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되면은 누구나 다 하지. 안 되지만 하지만 저 테슬라나 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좀 허풍이 있지. 좀 세. 말이 세. 그래서 좀 지나치게 뭐 내년이면 자율주행 될 것 같고 모레면은 뭐 될 것 같고 10년 뒤면 화성 갈 것 같고 이렇게 말이 좀 세긴 한데 그쪽으로 진격하는 그 비전 자체는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 짠하네요. 뭘 짜내야 진짜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이 잘 맞추기 힘들고 자율주행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누가 알았나?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제 금방 될 줄 복장도 알았는데. 시꺼먼 게 제가 요 책 만들면서 아까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 어두운 책들. 그러니까 생각이 좀 어두워졌어. 그래서 테슬라를 쇼트로 다시. 네? 자네 의견은 숏이라고? 네. 이게 테슬라 주봉이에요. 보니까 그거 보니까 빠지겠더라고. 여기 깨지면은.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 대한 뷰는 숏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숏은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상승이 어렵다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스페이스X 로켓 보셨잖아요. 괜찮죠? 스페이스X 주가가 올라가겠지. 테슬라를 못 올라가고. 그 CEO 걱정하지 마요. 이제 다 내 욕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 내려도 돼요? 결론? 결론 내리세요. 질문 없어요? 오늘 결론은 그래도 마지막은 좀 바보. 각자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쓱 보면 알아요. 우리가 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고 얘는 뭐 어떻고 얘는 좀 뭐 서운하고 얘는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고 다 알아. 그리고 이제 대부분 남편이랑 부인이랑 주식 따로 하면 대부분 잃고 있죠. 그래서 주식 이제 용서해줘. 주식 알지만 우리 집도 없지만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주고 감탄해주고 돈도 그러시는 없고 돈도 못 벌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뭐 노벨 문학상도 받았으니까 책 한 권 이번 주에 읽으시고 따뜻하게 이번 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가 어두운 책을 다 읽고도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혹 때려다가 더 붙인 격이 있나? 제가 미니까지는 이게 살려드렸거든요. 이제 알상무를 살려야 될 차례인데 왜요? 왜요? 상관없어요. 뭐. 상무님이 죽었어요. 난 살려요. 솔직하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 어차피 내 의견대로 아무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 테슬라에 대해 쇼비라는 거죠? 테슬라만 스페이스X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는 롱이고 테슬라는 숏이고. 살 수 있으면. 그래요. 그 일론 머스크 씨가 근데 그 사기라는 말은 좀 과한 것 같고 사기라기보다는 말이 좀 세다. 좀 호풍이 좀 있죠. 사람 자체가. 자기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나는 낙관적이다. 뭐 그런 얘기. 낙관적이다. 좀 낙관적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낙관적인 사람이 원래 해내는 겁니다. 본인도 우리 회사 왔을 때 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100억 벌어서. 영업이 50개만 찍으면은 뭐 5억씩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초낙관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뭘 반성하고 있어? 원래 사업 계획 짤 때 낙관적으로 짜요. 원래 2배 성장을 짜. 근데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될 수는 있는 거지. 그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아예 실물이 등장을 안 하고 못 팔았는데 전기차도 없는데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입을 한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 자율주행을 한다면 테슬라가 제일 먼저 할 걸로 보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과급 안 주려고 그러나? 본부장한테 야 너 언제까지 만들 수 있냐? 2023년이요. 그래 2023년 안 됐지? 성과급 없어. 이렇게 들은 건가?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미뤄지는 거는 맞는데 아마 로봇은 좀 제가 보기엔 좀 빠른 것 같긴 해. 로봇 기술은 아직 부족했는데 뭐 그대 말대로 뭐가 불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로봇 발표한 날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로봇은 서비스로 보여준 거지. 회가 나왔는데 서비스가 조금 차라리 그 로켓을 가져오지 그랬어. 밖에다. 로켓을 갖고 왔으면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로켓을 확 너무 내려오는 크잖아, 걸 거기에. 보여주고 했어야지. 로봇을 왜 그래서 가져왔어? 그걸 못했을 뿐이지. 그 로봇 택시 자체가 막 실망스럽진 않았어요. 막 실망스럽진 않았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자세한 디테일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말 그대로 쇼케이스였잖아. 쇼케이스 파티. 시장이 판단하겠죠. 뭘 이렇게 계속 말씀을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현대 기아차 할 때 대중으로 할 때는 그냥 차 멋있는 거 쫙 보여주면서 하는 거지. 여기 들어간 기술 하나하나 설명은 좀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실망을 했으니까 본인은 이제 단기적으로 테슬라를 이제 쇼비라고 생각을 한다. 아니요 상승이 어렵다.
아, 상승이 어렵다. 숏까지는 아니고. 아 상승이 어렵다. 그거는 그냥 알사모님의 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맨날 오른다고 저 잘 할 못 순 맞춰요. 없잖아. 테슬라 못 맞춰. 걱정하지 숏은 마세요. 아닌데 상승은 어렵다. 오늘 결론을 한 장 내야 되니까 그냥 한 거지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요. 아 테슬라 주주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뭐 제가 알사모님의 뷰가 여러분이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배쯤 뭐를 많이 봤거든요. 피드백을. 네. 지난번엔 뭐였지? 전화 왔어요 혹시? 일론 머스크한테. 야, 너 그따위로 하면 씨. 왔어요? 전화?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가 왔냐고? 좋겠다, 그럼. 하이 슈카 그러면서 올 때까지 할까요? 야 일론 머스크에 전화하면은 형님 저 1억 달러만 주시면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바로 하지 바로 전화 왔으면 전화로 바로 녹음 떠서. 제가 트럼프 샤라웃 할게요. 1억 달러만 넣어주세요. 바로 하지 바로. 너는 유튜브 미국 가겠지.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안 돼. 한국 놈이 뭘 제가 다 얘기한 거는 그냥 다 농담이 굉장히 많고 하지만 농담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좋습니다. 자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하와이 좀 다녀오겠습니다. 위험할 거 댓글 볼까 위험할 것 같은데. 하와이 좀 다녀올게요. 잠시 멀리 좀 다녀. 그 우리 직원들은 정말 그 회사를 생각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자유로운 분위기. 어떻게 우리 당이,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되건 말건, 우리 당이 우리 당? 우리가 당이 있었어요? 우리 국가가, 당이, 색깔이 기업이, 뭐예요? 조직이, 단체가, 가족이, 그쵸? 뭐 알바도 알바노 정신 나 좋습니다. 배웠어, 좋습니다. 알바노. 뭐 그쵸? 네가 어떻게 되건 나는 할 말을 한다는 이 매력으로 직접 만드시든가. 뭐 네가 하든가 라는 그 정신으로 하든가. 주식은 지금을 하는 자네들 좋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그 뭐 대표가 까도 열심히 눈치를 줘도 할 말을 하는 주식은 지금 정말 훌륭한 내용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주식은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